풀리기 전에 내 얼굴에 감각이 없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원장님도 욕심이 생기시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원장님 저번 시간에는 안면 윤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치과에서도 안면 윤곽 실 리프팅도 하나요? 네, 치과에서 실리프팅 하면은 아직은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근데 점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부위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좀 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제가 직접 저는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실을 이제 사다가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좋구나 싶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은 셀프로 직접 하시나요? 얼굴 관리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을 해서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시간 내서 병원을 가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주시는 환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치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 시술을 받으러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겁이 많아서 좀 이렇게 아픈 거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가늠이 안 될 때는 뭔가 누구한테 얼굴을 못 맡기겠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수련 받을 때부터 보톡스를 시작한 게 이제 수련 받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저한테 놓는 게 저는 제일 편했어요. 언제 찌를지 알고 제가 제 생각에는 주사를 매우 안 아프게 잘 놓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이제 보톡스 맞는 환자분들은 처음에 딱 찌르면 찔렀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통증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쿨링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신경을 많이 분산시키고 잘 이렇게 통증이 없도록 날카롭게, 예리하게, 소프트하게, 젠틀하게 뭐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인가요? 그렇게 시술을 하는 편이어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 얼굴은 다 제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톡스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톡스 리프팅, 네페르티티 리프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이집트 여왕처럼 이 목주름, 플라티즈마라고 하는 근육에 쭉 주사를 해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을 힘을 빠뜨리면 위쪽으로 얼굴이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페르티티 목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교근 리프팅이라든지 교근 축소하는 교근 보톡스라든지 뭐 이마 주름이라든지 제가 다 시술을 셀프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픈 게 너무 싫거든요. 저 아픈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 아픈 걸 어떻게 혼자 하지? 되게 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아픈 게 싫기 때문에 아픈 거를 참기가 싫으니까 얼굴을 마취를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포크림 마취도 하고 전달 마취, 신경 전달 마취도 해서 얼굴의 감각을 거의 없게 한 다음에 시술을 하니까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마취를 이렇게 한번 하면 아까운 거예요. 이 마취가 풀리기 전에 내 얼굴에 감각이 없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원장님도 욕심이 생기시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스킨 부스터만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다가 이 스킨 부스터 하고서는 딱 끝내기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취돼 있을 때 뭘 더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울트라콜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됐고 목주름에도 어떻게 좀 울트라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목주름을 좀 피는 술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주름에 또 울트라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실리프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다 녹는 실을 이용합니다. 녹아서 인체 내에서 없어지는 실을 이용하고 보통 PDO라고 하는 실은 6개월 있으면 없어지고요. 이제 뭐 PCL이라고 하는 실은 뭐 2년까지도 가는데 저는 일단 주로 PDO 6개월 안에 없어지는 실을 이제 이용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 그런 실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 옥토, 볼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이제 깊은 주름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깔아드리니까 너무 볼륨아이징이 되고 좋은 거예요. 위험하지도 않고 그게 어디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효과도 너무 좋고 안전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주로 그래서 볼륨실과 모노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 뭐 코그 실, 뭐 스파이럴 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거를 사용할 제 환자라든지 그런 저한테는 굳이 그거를 사용할 필요성은 못 느껴서 볼륨실과 모노실 이런 걸 이용해서 모노실은 좀 여러 개를 넣으면 좀 주변 조직이 탱탱하게 우리 그 탱탱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피부가 이렇게 쭉 점점 늘어지고 처지잖아요. 이게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점점 개수도 감소하고 형태도 쪼그라들고 이러면서 그러는 건데 그거를 모노실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격자무늬로 깔아준다고 보시면은 그물망처럼 늘어났던 게 좀 모기장처럼 됐다가 이게 쫀쫀한 스타킹처럼 됐다가 이렇게 좀 탄력이 붙는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늘어진 애들 그물망을 이렇게 좀 올려붙게 만들어서 리프팅을 하는 효과다. 모노실 자체는 막 이렇게 실을 잡고 당기는 그런 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넣어놓으면 걔네들 주변에 콜라겐이 생기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 그리고 결 또 어떤 분들은 색조까지 기미가 좀 옅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모노실이고 저는 그 두 가지 실을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실리프팅을 받으면 혹시 뭐 불편하거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불편하거나 부작용은 모든 시술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술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실리프팅을 하고 가장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멍, 출혈, 알러지 반응, 간지러움, 두드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홍조. 그런데 뭐 사실 그런 부작용이 많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요 정도 부었구나, 요 정도 좀 간지럽구나, 요 정도 아프구나, 며칠 있으면 약 먹고 가라앉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드물게는 좀 튀어나오는 경우, 실이 피부로 비쳐 보이거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입 안으로 들어가서 입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멍을 내서 실을 그냥 뽑아낸다거나 잘라낸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는 코그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그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제 모노실과 볼륨실, 모노실, 볼륨실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술할 때 안전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제일 환자분들이 덜 불편하고 안전한 거, 조금 부작용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적은 거 이런 거를 선택하는 편이라서 볼륨실하고 모노실을 써서 많이 찔리고 아프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낫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